안녕하세요. 오늘 일요일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한 6시경입니다. 지금 오후 6시경인데 어제 그저께죠. 오늘도 사실 퇴근길인데 시험 대비 마지막 주말 출근이고요. 6주 동안 쉬는 날이 없어요. 6주 동안.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고 뭐 이제 다음 내일까지만 이제 준비하면 끝나는데 그저께랑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렸는데 사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한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. 네. 그때 사고 났어요. 그때 영상 찍으면서 가다가 뭐 큰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접촉사고인데 마침 또 가는데 차가 길이 눈 온 다음 날에는 살짝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었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이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ABS 걸리면서 쭉 앞으로 밀려버린 거지. 그래가지고 뭐 ABS 오작동이었는지 빙판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로 앞에 차 이제 툭 박은 것 같은데 30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앞에 차 범퍼는 살짝 뭐 좀 찌그러졌고, 물론 이제 범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우그러졌다는 건 깨져가지고 그걸 이제 복원하려면은 보통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박았는데 마침 또 앞에 재수없게 택시였지. 택시기사 아주 땡 잡았죠. 그래서 지금 들어 눕겠다고 지금 별 짓을 다 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내가 뒤에서 박았는데 뭐 운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뭐 운전 실수한 건 아니지만 재수없게 그렇게 밀렸는데 나 참 40으로 가다가 사고 날 거라고 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물이야 당연히 접수하는데 대인까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해줬어요. 앞으로 3년간 보험 할인 없고 다음 내년 계약은 이제 할증 받겠죠. 대인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이 있으니까. 뭐 그 돈 몇 푼 했냐면 저도 옛날에 한번 뒤에서 후미추돌 당한 적 있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제 저도 비슷한 정도였는데 저는 범퍼가 깨져가지고 저도 그냥 대물만 하고 대인은 안 하고 끝냈는데 택시기사들이 뭐 요즘에 뭐 카카오톡 카풀이다 막 말 많잖아요. 근데 지지를 못 받지. 왜 못 받아? 지들이 그렇게 양아치 짓을 평소에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일단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주긴 하는데 택시기사들 양아치라는 소리가 그냥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. 뭐 승차 거부야 당연한 거고. 저도 옛날에 수원역에서 화서역까지 차 타고 한 20분 거리 정도 되나요? 근데 승차 거부 하더라고.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양아치라는 어떤 선입견을 만들어낸 거지. 오늘도 그렇고.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별 지랄이 다 있는데 뭐 크게 사고 안 난 걸 다행으로 여기려면 또 여겨야 되고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. 뭐. 요새 또 그날 또 마침 또 원생이 요새 좀 줄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은 날이었어. 그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죠.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. 여러 개 겹쳐서 일어난다.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딱 그거 같아. 올해 연초에는 괜찮았는데 연말에 또 안 좋아지네. 사는 게 참 요새 먹고 사는 게 뭐 누구나 안 그러겠냐마는 쉬운 게 아니네요.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만약에 다른 학원이었으면은 뭐 잘랐을 수도 있어.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좀 그나마 1년 넘게 좀 한 게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했겠냐만 그래도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 버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올해까지 어차피 학원 강사라는 게 사실 영업직이거든요. 내 밑에 뭘 개차반으로 하든 간에 원생수만 많으면 장땡인 거라서 뭐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아마 계속 반년 이상 지속된다. 뭐 사실 저도 더 이상 뭐 발전 가능성을 못 보기 때문에 저도 나가는 게 맞고 원장 입장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데
어떻게 될고 있겠어요, 그죠? 서로 나가는 게 맞는데. 그래서 뭐 안 좋네요, 이래저래. 그날도 뭐 애초에 그날 영상은 이제 찍다가 사고 난 거였는데, 애초에 그날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찡찡대는 영상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남한테 보여줘봐야 뭐 하겠느냐, 어차피 내 찡찡거리는 거 뭐 누가 들어봐야 기분 좋을 것도 아닌데. 그냥 안 올렸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 좀 영 뭐 이것저것 할 기분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, 그래도 이게 그니까 한두 번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 뭐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지 하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, 그래서 뭐 보험 처리했으니까 뭐 더 신경 쓸 일은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지 뭐, 막말로 돈만 좀 더 내면 되는데, 그게 좀 안타깝네요. 뭐 돈만 있으면 된다는,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돈이 없으니까 문제인데. 아휴, 앞으로 어떻게 할지. 지금 당장 뭐 그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 원생 학원 상황이, 작은 학원이거든요.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문제라서 그게 요즘 좀 심란하네요, 요새.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영업직이라서 애들의 비위를 살살살살 맞춰줘야 돼.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데, 그러면서도 어떤 결과, 성적을 뽑아줘야 되는데,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되게 모순된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죠. 왜? 학생의 본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. 근데 그 본능을 억누르면서 싸워야 되는데, 그러다 보면은 비위를 맞춰줄 수가 없어. 그러다 보면 원생이 태어나고, 그렇다고 그냥 좋게 좋게만 가면 성적이 안 나오고,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땐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어떤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게. 그래서 요즘 저도 뭐 경력이 그렇게 뭐 엄청 짧진 않지만 또 길진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, 요새 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. 내가 과연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끌고 갈 수 있나. 뭔가 이제 뭐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해도 좀 비슷한 것 같고, 물론 이제 저야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, 어느 분야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알던 게 전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패러다임을 좀 다시 짜야 된다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되네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원생을 많이 끌면 좋은 거라서, 그러니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그런 방법밖에 떠오르질 않는 거죠. 원론적인 방법이야 뭐 사실 몰랐던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상황에서 뭔가 답을 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누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, 사실. 누구나 안 그러면 수동적인 삶이, 항상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, 수동적인 삶이 제일 편하죠. 그게 군대잖아.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. 20대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경험을 하다 보면 군대가 제일 좋았어, 제일 편했어, 제일 속 편해, 뭐 이런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야 너 다시 군인 할래? 라고 하면 고민을 하겠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,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하니까 그때 군대에 말뚝 박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니까, 이제 군대라는 어떤 그런 조직 생활이 저랑 이제 체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랑 타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,
그래요 요새.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건,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처음부터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,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아버지도 되게 보수적인 어떤, 물론 모든 아버지는 다 보수적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히 또 그러신 분이 또 공무원, 선생님, 교사하시거든요 아버지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런, 뭔가 이제 레일 위에 탄 삶, 레일 위에 탄 삶,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올해 끝까지 평생 직장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원하시는 분인데, 물론 저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, 살 수 있으면.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,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딘가가 불편한 거지.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을 내가 못 살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느 한켠에서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 그렇게 그걸 표현하는데, 나도 불편하죠 솔직히. 뭐 누구나 뭐 설날 때, 어디 명절 때 취준생들 다 똑같잖아요. 취직은 언제 하냐, 이런 질문이 가장 쓸데없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, 그거는 본인이 가장 항상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고 그러는 테마인데, 현실과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남이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건데, 할 능력이 안 돼서 어떤 데고 얘기를 해봐야 서로 뭔가 스트레스 받을 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이 가장 쓸데가 없다는 건데,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사실 항상 뭔가 그런 내 살길, 내 밥벌이 할 거를 항상 생각하는데,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 어떡할 거야. 내가 당장 뭐 공무원 시험 쳐서 뭐 공무원 바로 합격할 거야? 그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못하는 거지. 그걸 못하는 건데, 못하는 걸 나한테 요구를 해봐야 당장 뭐 재수해서 의대 들어가서 뭐 의사 준비해라,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하는 거를 가지고 서로 요구를 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할 뿐인데, 그럼 최소한도라도 이걸 해서라도 이제 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좀 덜한데, 항상 불안불안하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이 강사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일해고가 있는 그런 업계예요. 당일해고. 그냥 대뜸 뭐 좀 상황이 좀 요새 낌새가, 물론 이제 낌새라는 거는 이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죠. 요즘 뭔가 되게 학원 수업도 루즈해지고 애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. 그리고 원장이 좀 별로 이렇게 나랑 썩 눈을 마주치질 않는 것 같아. 그럼 이제 그때 낌새가 오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불러요.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하더니, 다음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그냥 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물론 법대로 가자면 뭐 거기서 뭐 해고 수당이니 뭐니 퇴직금이 뭐 이런 거 막 지랄할 수 있겠지. 근데 뭐 서로 피곤하잖아.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마는, 그날 그 달 일한 월급까지만 딱 받고 보통 심하게 하는데, 그럼 네가 호구짓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, 이거 뭐 어디에도 그렇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. 또 말 그대로 뭐 법정 싸움 간다라는 건 그 사람을 다시 안 볼 마음을 먹고 한번 뭐 서로 얼굴 쌍욕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람이 꼭 그렇지가 독해지지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도 항상 그런 삶을 계속 연명하고 있으니까, 그렇게 당장 그러니까 인사평가가 학원 강사는 중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고3만 하는 경우에 당연히 1년에 한 번이겠지만, 그 외에 중1, 중2부터
고2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인사평가가 4번 있는 거예요. 4번. 남들 한 번 하는 인사평가를 1년에 4번 한다고. 그러니까 얼마나 피말리겠어요. 물론 뭐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그 1년간의 모든 게 포함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잘리는 거 위기가 오는 거잖아. 근데 우리는 1년에 4번 잘릴 인사고과 4번 반영해서 4번 잘린다고. 4번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사이로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그렇다고 뭐 내가 딱히 막 엄청난 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냥 근근히 나 혼자 먹고 살 정도. 그냥 지금 생활 유지할 정도. 그렇다고 뭐 미래를 꿈꾸거나 뭐 돈을 모아서 이러는 건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근근히 다 먹고 살.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도 아버지 볼 때마다 영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아빠도 뭐 뻔히 이제 알기 때문에 뭐 가끔 이제 저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결은 안 나죠. 그걸 얘기를 해봐 뭐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근데 얘기를 하세요. 왜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. 그래서 좀 저도 씁쓸하죠.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부분도 좀 엮여가지고 내가 좀 이게 떳떳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자격지심이 좀 들어가지고 더 씁쓸한 면도 있고요.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또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데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거든요.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. 학원 강사 하지 마세요. 전업으로는 하지 마시고 전업으로는 하지 마세요. 뭐 내가 그 동네를 주름 잡는 아니면 인터넷 전체를 주름 잡는 일타 강사 뭐 이게 될 거 아니면요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괜찮아. 내가 뭐 다른 걸 준비하는데 알바로 잠깐 파트로 한두 타임 한 달에 뭐 한 80에서 100 정도 벌 거야. 내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일하면서 그럼 괜찮아요. 그거보다 그런 학원 강사보다 좋은 게 없어.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학원 강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직종 중에 제일 최고인데 내가 전업으로 뭘 해보겠다? 그럼 하지 마세요. 차라리. 물론 어느 직업 하는 사람이냐 안 그러겠냐면은 전임으로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전임은 피말려요. 피말려. 그리고 평생 공부해야 돼. 평생 진짜로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사이클이 한번 1년 돌아가면 그것만 준비하면 나머지 건 상관이 없는데 고3을 준비한다? 매년 공부해야 돼. 매년. 그것도 토 나와요. 토 나와. 내가 맨날 내가 수험생도 아니고. 그래서 학원 강사들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하지 마세요.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